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산책입니다. 오늘 산책길에 함께할 책은 이문 교수의 새롭지 않은 새로움에게 새로움의 길을 묻다입니다. 한창 창의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 때 읽었던 책인데 다시 생각이 나서 보게 되었습니다. 책을 처음 읽었을 때 창의성에 대해서 정리가 잘 되어 있었고 새로운 관점으로 창의성을 볼 수 있어서 신선하고 흥미로운 책이었습니다. 저자 소개를 하자면 창의와 지능, 그리고 교수학습과 연구 설계 등에 관심이 있으며 기업 및 공공기관 그리고 학교에서 적합한 창의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제로 적용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려대학교 교육학과와 미국 인디아나 대학교 교육심리학과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저자는 시골 초등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1등을 했을 때 자신이 천재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큰 도시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자신이 평범한 보통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했다고 하는데요. 그때부터 저자는 창의를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자신과는 다르게 천재라는 이름표를 붙인 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지를 궁금해하면서 그들을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궁금증에 대한 작은 단서를 발견하기까지 꼬박 2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고, 저자는 천재와 창의라는 연구에 대한 답으로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창의적이라는 것은 새로움과 적절성이라는 두 가지 기준으로 사용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물건이나 아이디어가 창의적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그 물건이나 아이디어가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것이어야 하는 동시에 유용하기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새롭기는 한데 유용하지 않으면 엉뚱하거나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유용하기는 한데 새로운 점이 전혀 발견될 수 없으면 진부하거나 평범하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어떠한 산물이 새로우면서도 동시에 적절하면 창의적이다 라고 할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흥미롭게 읽었던 부분은 새로움이 두 가지라는 대목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는 정말 누구도 몰랐던 사실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새로움이라고 하며 알고 있었으나 쉽게 떠오르지 않은 새로움을 우리는 새롭지 않은 새로움이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새로운 새로움은 DNA의 이중 나선 구조를 발견한 사례를 들어주고 있고, DNA는 왓슨과 크릭이 구조를 밝히기 전까지 수많은 유전학자와 생물학자들이 50년이 넘도록 유전 물질의 성분과 구조를 연구를 했지만 그 누구도 DNA가 이중나선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왓슨과 크릭이 밝힌 DNA의 이중나선 구조는 새로운 새로움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새롭지 않은 새로움의 예시가 저는 너무 흥미로웠습니다. 2012년 3월 독일 자동차 회사 볼보에서 세계 최초로 보행자 에어백을 장착한 자동차를 선보였습니다. 에어백은 차량 충돌 시에 충격으로부터 자동차 승객을 보호하는 장치인데 보통 내부에서 작동하지 외부에서 작동시킨다는 생각을 하지는 못했다고 하는데요. 에어백이라는 것은 새롭지 않았지만 그것을 내부가 아닌 외부에 설치해서 작동을 하게 한 것은 새로운 시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행자 에어백을 새롭지 않은 새로움의 예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창의성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통해서 길러질 수 있다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으며 창의적인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인간은 인지적 구두쇠라고 하는데요. 인지적 구두쇠는 쉽게 말해서 인간은 생각하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책에서 나온 이야기로 표현을 하자면 사회적 현실을 단순화시켜서 정보 처리 과정에서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려는 인간의 심리학적 기제를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인지적 구두쇠이기 때문에 열린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것보다 폐쇄적인 대답을 하는 것, 더 생각하고 대답해야 하는 질문보다 덜 생각해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하는 것을 좋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창의성이라는 것은 신속하게 결정하고자 하는 인간의 사고 특징에 반하여 열린 대답을 할 수 있는 문제를 생각하면서 길러야 하는데요. 답이 하나가 아닌 다양한 답이 있는 여러 방면으로 생각을 해야 하는 것들을 토대로 우리는 창의성을 기를 수 있다고 합니다. 데니얼 카너먼의 생각에 관한 생각에서 나왔던 휴리스틱 역시 생각을 많이 하지 않고 상황이나 맥락에 좌우되어 어림잡거나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는 실용적인 사고에 기반을 두는 것으로서 우리는 인지적 구두쇠이기 때문에 휴리스틱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지적 구두쇠에서 벗어나 우리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통해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경험한 것과 지식을 통해서 창의적으로 생각을 하긴 해야 하는데 이때 또 문제는 그것 때문에 고착 상태가 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과거의 경험과 지식을 단지 고착되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만 사용을 하고 여러 방면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책의 표지에서 창의를 만드는 4가지 비법이라는 문구가 나오는데요. 마지막 3번째 파트에서 창의를 만드는 비법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왓슨과 크릭이 발견한 DNA 이중 나선 모형처럼 새로운 새로움을 만나는 방법으로 자신이 연구하고자 하는 부분에 다양하고 방대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따라 새롭게 발견을 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저자가 말하는 1만 시간의 법칙을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꾸준히 투자하고 계속 실험을 해서 결과를 내보고 가설을 세우는 노력을 한다면 충분히 새로운 새로움을 만들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새롭지 않은 새로움을 만나는 방법인데요.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우리가 과거의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고착 상태에 빠지게 되면 창의성을 발휘하는데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고착을 이기는 힘이 새롭지 않은 새로움을 만나는 창의를 발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다양하게 생각하고 다른 것들을 연결하라는 것입니다. 코에스틀러가 말한 이연 현상인 2가지 독립적인 것을 하나의 아이디어로 합치는 것은 창의적인 진보를 만들어내고 매드닉의 말처럼 창의적인 것은 서로 관련 없어 보이는 2개가 서로 연결이 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즉, 우리가 무의식적이고 관습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습관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창의력을 발휘하는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착을 피하기 위해서는 고착에 관여하는 다양한 경우를 경험하고 이를 인식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자동화해서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다양한 시각으로 보고 문제 해결 방법을 다양하게 생각하려는 노력이 고착을 피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새롭지 않은 새로움을 만나는 두 번째 방법은 인문학적 교양의 힘이라고 하는데요.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가 익숙한 가치를 넘어 또 다른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또 다른 새로운 폴더를 열어야 하는데 이 새로운 폴더를 여는 열쇠가 인문학적 교양이라고 합니다. 저자가 말하는 인문학적 교양은 단순히 과학과 대비되는 문과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의 답을 제시하는 학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을 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무엇을 위해 가르쳐야 하는지 고민하고 과자를 만드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만드는 과자의 의미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이 인문학적 교양이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신속하게 결정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인문학적인 교양인 새로운 폴더가 생기게 된다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생각하고 쉽게 보지 못하던 새롭고 의미 있는 부분들을 볼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타인을 존중하고 협력하는 인성을 기르는 것이 창의력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과거와는 달리
지금 우리는 개인 혼자 힘으로는 절대로 창의가 발현할 수 없는 구조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협력과 조화가 전제가 되어야 창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바른 인성을 갖추어야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고 융합될 수 있으며 그 과정을 통해서 창의적인 생각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창의력을 기르기 위한 네 가지를 다시 정리하면 전문적인 지식을 기르고 연구하는 것에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고착된 상태를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인문학적 교양을 길러야 하며 마지막으로 타인과 함께할 수 있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인성을 길러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진짜 새로운 것을 발명하는 사람이 창의적이라고 생각하고 예술 분야 또는 특별한 사람한테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창의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창의성이라고 하는 정의를 흔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창의성은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누구라도 기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더 노력해서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삶을 살아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의 산책길의 책은 이문 교수의 새롭지 않은 새로움에게 새로움의 길을 묻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